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란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각은요, 아시다시피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보셨습니다.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을 각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잴 때 이렇게 각도계 가지고 한쪽을 고정을 시키고 여기가 얘가 얼마만큼 갔는지에서 뭐 안쪽 눈금 바깥쪽 눈금 읽어서 예를 들면 열심히 50도네요. 그렇게 각의 크기를 쟀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지금 이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이라는 교재에 실린 개념원리에 실린 내용인데요. 그걸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각이 있어요. 이제 읽을 수 있죠. 각 XOP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O고요.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여기 P라고 한다면 각 XOP, 이게 각의 크기죠. 그럼 각의 크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걸로 쟀는데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고정된 반직선 한쪽을 고정을 시켜요. 하나를 고정을 시키고, 간단한 게 우리가 각도기로 잴 때도 하나를 여기 각도기 밑금에다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얘가 얼마큼 갔는지를 측정하는 것처럼 얘를 고정을 시켜요. 이걸 고정을 시키는 요 선을 이름이 있습니다.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한다, 뭐 처음에 시작한다, 처음 초점 이렇게 써가지고 시초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이제 반직선이니까 두 개가 같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각은요 이렇게 돼 있으면 0도죠. 얘가 이렇게 돌면서 회전을 합니다. 이 회전하는 크기가 각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회전 방향이 중요해요. 이제 일단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하나가 돌아가죠. 얘는 고정을 시키고 얘는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예요. 운동하다 할 때 그 동자입니다. 동경이라고 얘기해서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하나가 이렇게 돌면서 회전시키면서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데, 그때요 회전을 얘는 고정된 걸 알겠어요. 그럼 얘가 굳이 이렇게 안 돌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회전은 자기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각의 크기를 잴 때 방향이 있습니다. 각의 크기를 잴 때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우리가 각의 크기에서 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고요,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기하는데, 그 각에서는요, 얘가 움직일 때 얘가 원래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뭐 60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할 때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반직선인데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하나를 돌릴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시계 바늘로 돌면 그냥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가 만약에 30도였다. 각도기로 쟀더니 걔가 30도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면 플러스 30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요 방향으로 돌았다. 그럼 각의 크기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30도.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각을 이렇게 했는데 이 방향으로 돌았다고 해봅시다. 이 방향으로. 그러면 이쪽 방향은 플러스고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된 겁니다. 마치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두 칸 갔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두 칸 갔잖아요. 플러스 2. 그러니까 지하 2층, 지상 2층 하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시계 바늘로 돌면 마이너스 30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요. 만약에 시작은 여기예요. 시작은 여기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9가 붙는 거예요. 플러스 3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시면 330도랑 플러스 330도랑 마이너스 30도랑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좌표 평면이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X축이 이거잖아요. 근데 X축의 양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X축의 양의 방향 이 방향이고 음의 방향 이 방향이죠.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을 뭐로 잡겠다 이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초선으로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초선, 고정된 선입니다. 고정된 선. 그리고 한 반직선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 그 각의 꼭지점, 이게 각의 꼭지점이잖아요. 그 각의 꼭지점을 어디다 두냐면요. 원점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제가 이렇게 반직선 하나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이 움직이는 선으로 얼마로 갑니까? 그러니까 30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거 했을 때 이 30은 보시다시피 플러스 30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3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똑같은 거 보시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그럼 X축의 양의 방향 얘인 거죠. 일단 X축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시초선을 뭐로 잡겠다? X축의 양의 방향, 요걸로 잡겠다. 그럼 각의 꼭지점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랬을 때 45도니까 얘가 또 플러스 45도잖아요. 마이너스 45도가 아니고 플러스 45도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지 말고 이렇게 돌려라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45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45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다. 그러면 역시 시초선을 여기다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인데 이 양의 방향에서 얘가 또 플러스 60이잖아요. 각의 크기가. 그러면 회전량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잡으시면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각의 꼭지점이 원점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 있었어요. 각의 꼭지점이.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X축의 양의 방향, 그럼 이쪽이잖아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을 잡고 그러면 각의 꼭지점이 원점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선을 만약에 30도다 그러면은 그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30이니까 이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플러스 30. 여러분들 이제 음의 각을 아직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이런 표현을 안 쓰죠. 양수만 배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음수 안 배우고 양수만 배웠던 것처럼 각에서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양의 각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30도가 되는 거죠. 각을 그냥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기울기 얘기인데요. 당연히 탄젠트를 사용하시면 편하죠. 왜냐면 보시면 여기과 여기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30도짜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직각삼각형의 30도짜리니까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기울기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방향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밑변분의 높이 생각하시면 되니까 루트 3분의 1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5도니까 아무데나 끊으시면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를 각의 꼭지점을 생각하면 x축의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인데 양의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 게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각의 크기는 양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두시도 생각하시면 돼요. 45도 돌아서 이렇게 되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기울기는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60도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닮은 비비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각의 꼭지점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시초선 고정된 선이고요. 돌아갑니다. 얼마만큼 돌아요? 60도. 각의 크기가 60도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 도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안 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 X축의 양의 방향은 이 방향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걔랑 60도, 이쪽일까 이쪽일까? 이쪽인 거죠. 이게 플러스 60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20도가 돼야 됩니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음의각 표현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요. 그냥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120도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각의 꼭지점이.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은 어떤 친구죠? 이 친구예요. 그런데 120도예요. 얘가 누구라고요? 플러스 120도입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라고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만큼 회전하면 돼요? 그렇죠. 120도만큼 돌면 돼요. 이렇게요. 이게 12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그렇게 생긴 직선이 얘인데 그럼 걔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요? 우리는 탄젠트 120을 배우지 않았는데 반대쪽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60도로 구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변화량만 보면 되는 거니까 삼각형 떼우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120도지만 이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60도.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 친구는 루트 3이네. 조심하실 거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삼각비 다룰 때 지금 예각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둔각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탄젠트 120도 배우십니다. 탄젠트 120도 배워서 걔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바로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굳이 120도 안 쓰고 이쪽 거 60도 써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X축의 양의 방향과 120도고요. 굳이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X축의 음의 방향, 이 방향이겠죠. 거기서는 몇 도입니까? 이것도 이제 애매한 게요. 지금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60도가 돼요. 그래서 잘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야 되면 마이너스 60도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요. 아니 시계 방향이니까요.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번에는 X축의 요 가계 꼭지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게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 고정된 선이겠죠? 그리고 얘가 돕니다. 근데 얼마로 돌아요? 플러스 135도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걸로 그릴까요? 135도. 뭐 이 정도 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을 한 거죠. 플러스 135도만큼.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은 시초선이고요. 이게 가계 크기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럼 135도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구해요? 이쪽 구하시면 되죠. 45도. 삼각형 이렇게 잘라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45도니까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요 변화분량 요 변화니까 1 증가할 동안 1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를 쓰셔도 되고요. 이거분에 이거 하시는데 마이너스 붙여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150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얘는 이제 예쁘게 그냥 가계 꼭지점을 여기 원점에 두겠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 이게 시초선입니다. 고정된 선이고요. 150도니까 얼마만큼 돌면 돼요? 플러스 150이라는 얘기는 가계 크기가 150이라는 얘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50도를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으로 150도 갔다는 얘기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50도 못하니까 여기 30도 가져와서 여기 기울기 요거 하시면 됩니다. 또 갖고 오죠. 뭐 여기가 30도지요.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입니다. 그럼 기울기라는 것은 두 점의 변화량이니까 여기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루트 3 증가할 동안 얘는 감소했죠. 마이너스를 감소했죠. 루트 3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그래서 각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이 이루어진 도형이고 그때 각의 크기를 잴 때 하나는 고정을 시킨다. 그게 시초선이고 나머지 하나를 움직여서 회전량으로 각의 크기를 측정할 건데 그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각의 크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고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각을 아직 안 배운 상태, 초등학교 상태에서 하는데 초등학교 때 음수 안 배웠고 오른쪽으로 가는 양수만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양의 각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그거를 실전에서는 X축의 양의 방향이 바로 시초선이다. 반직선 하나다. 그리고 나머지를 돌릴 건데 30도만큼 회전한다는 얘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돌린 거다. 그래서 직선이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방향으로 돌린 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돌린 거다. 이게 생각해서 요게 30도고 요게 45도고 요게 60도다. 그리고 여기가 120, 135, 150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때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할 때 그냥 직각삼각형 잘라와서 1대 루트 3 써가지고 여기서 여기 갈 때 루트 3 증가했으니까 1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내려오는 그래프에서는 이쪽 135도 보지 마시고 이쪽 직각삼각형 잘라서 45도 보신 다음에 두 점 사이의 변화량 x가 1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1 감소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는 표현은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요. 뭐 그것도 비슷하겠죠. y축이라는 것은 여기 이게 양의 방향이니까 시초선을 여기다 고정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양의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각의 크기가 그만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